이번 시간에는 7주차 네 번째 영상, 제일 많은 것 같네요. 확률 분포의 근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도 배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포화송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의 근사관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포화송 분포 자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에 있는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의 근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는데요. 보통 저는 학생들에게 손가락 발가락 개수보다 많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 일어나는 그 횟수가 우리가 가진 손가락 발가락 개수 즉 20개 정도보다만 크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이렇게 대체해서 계산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즉 평균이 n이고 일어날 확률이 p인 이항 분포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써보면 x가 뭘 따르느냐 하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n이고 일어날 확률이 p인 이런 이항 분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를 정규 분포로 쓸 건데 어떻게 해요? n, p 뒤에 가면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np 여기는 np 1 빼기 p 또는 npq 이런 형태로 이제 근사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 쓰느냐? p 또는 q의 값이 0 또는 1에 가깝지 않으면서 동시에 n이 횟수가 20회 정도이면 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에는 25회 정도 적혀 있지만 보통 20회, 25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P가 P 또는 Q가 0에 가까운 값을 따르게 되면 n이 상당히 크기만 하면 역시 정규 분포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은 즉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웬만한 일들은 모두 다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항 분포로 계산하기 힘드냐 하면 이항 정리에 나오는 그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n 컨비네이션 r 그걸 계산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준 z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 0, 1을 근사하게 따르게 된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긴 np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다음 이 정규화 시킬 때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뭐 했어요? 시그마분의 large x-m이라고 해서 표준 편차 평균인데 여기 요것이 뭡니까? 평균이죠. 요것이 뭡니까? 표준 편차죠. npq라고 써도 무방하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항 분포의 확률을 정규 분포에 근사시켜서 확률 구할 때 주의점. 이항 분포는 이산형이고 정규 분포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가 아마 있을 건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항 분포의 확률은 정규 분포에 근사시켜 확률 구할 때 유의점. 이항 분포는 이산형, 정규 분포는 연속형.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임의의 정수 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 확률을 계산한다 해서 이렇게 k의 값이 크면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뒤에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률이 0.25 즉 4분의 1인 생산 공장에서 1200개 일단 크죠. 크죠. 부품을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이때 x가 285개보다 크고 315개보다 작은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x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따르느냐 하면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전체 개수가 1200개고요.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실제 식을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시그마 k 콜 285부터 315까지 1200개 중에 x개를 고르는데 이 x가 없다는 거가 돼야 되냐? 분량 4분의 1이라고 썼죠. 4분의 1이 x, 그 다음 4분의 3이 얼마? 1200 빼기 x가 되는 값들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 못합니다. 이거 컴퓨터가 계산하더라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또는 못할 수도 있어요. 1200 컨비네이션 얼마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 근사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 x를 정규분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여기 값이 n이고 요 값이 p죠.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300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 되고 그 다음 300에다가 얼마를 곱한 4분의 3, 즉 1 빼기 4분의 1을 곱한 이 값 다시 좀 더 계산하면 300 이렇게 계산하면 2 150 또 약분하면 75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25 즉 1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x는 처음에 주어진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평균이 300이고 표준편차가 얼마가 되는 15가 되는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여기를 좀 치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x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얼마냐면 여기에 285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300이고요. 여기는 315입니다.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Z 정규분포로 고치는데 이 Z는 앞에서 우리가 늘 정규분포하는 것처럼 15분의 x-300이라는 값에 285를 대입하면 그림이 이렇게 똑같이 정규분포가 될 텐데 이 부분이 0이 되고요. 중간입니다. 285가 있는 이 부분이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15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1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은 정규분포로 고쳤을 때 지금 종 모양이 돼야 되는데 좀 삐뚤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즉 뒤에 표를 찾아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z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거의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수정하는 부분에 따르면 여기 이 값에서 원래 주어진 여기 285에서 실제로는 조금 빼줘야 됩니다. 0.5를. 여기도 0.5를 여기도 빼주고요. 여기는 0.5를 더해주고 여기는 0.5를 빼주면 정확하게 이 값이 안 나옵니다. 요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0.5를 빼면 이 값이 284.5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로 바뀌느냐면 마이너스 1.03이 되고요. 요 값은 315가 아니고 여기서 0.5를 더하니까 315.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게 되면 1.03이 됩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하려면 요 값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3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정규분포 표를 찾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 0.69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고치는 그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포화성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의 근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성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의 근사관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포화성 분포에서 이 m의 값이 5보다 크고 뮤가 m이고 뮤가 뭡니까? 모평균이죠. 모평균이 m이고 그 다음 분산이 m일 때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심플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거젠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교재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생산 공정에서 생산되는 전선은 200m당 5개의 결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에 우리 교재 151페이지를 참고하면은요. 길이가 1인 구간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 실험에서 확률에 대한 근사 확률을 구하기 위해 길이가 1인 구간을 n등분하자 했습니다. 여기는 200m당 5개의 결점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산이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거냐면 200 곱하기 200이 아니고요. 5개니까 5 곱하기 200분의 1. 즉 얼마가 되느냐면 200분의 5가 되고요. 이 200분의 5가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1000m가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몇 개요? 25가 되는 그런 포화성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단 결점이 그렇게 나타나고요. 이 생산 공정에서 1000m의 전선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원래는 200m당 5개니까 1000m면 몇 개가 생기겠어요? 25개죠. 그래서 25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1000m당 총 결점의 수가 원래는 이게 이제 200m당 5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게 1000m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1000m 이렇게 바꿔주고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포화성 분포 151페이지에 있는 걸 참고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x는 얼마보다 작다고 했어요? 25개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25까지 x 팩토리얼 분의 2에 마이너스 m이 25니까 25 그 다음에 25의 x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를 정규 분포로 이렇게 근사시킬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 살펴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뮤를 m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뮤를 m으로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 시그마 제곱도 m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평균이 25고 분산이 25, 즉 5의 제곱이 되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는 바로 그렇게 하죠. 원래 고등학교 때 만약에 배운 거라면 25보다 이제 어떻게 돼요? 2 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평균이 25잖아요. 그래서 25
이하인 부분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때 걸로 배우면 0.5겠죠, 정확하게. 뭐 밑에 거 정규화하지 않더라도. 정규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x고 여기는 정규화니까 이렇게 z인데 이 정규화는 뭐고 z는 5분의 x 빼기 25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죠. 그래서 요 부분이 0이 되면서 요거 정확하게 0.5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연속성의 수정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된 값, 2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구해야 되지만 연속성 부분을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 값을 얼마? 0.5를 더해준 25.5로 이렇게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등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부분에서 25.5는 여기 좀 있겠죠? 25.5 그 부분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여긴 0이고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면 약 0.1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0.5라고 배웠죠.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있게 되는 0.5398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포화성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4장 여러 가지 확률 분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남아있는 연습 문제를 제가 몇 개 표시를 해뒀고요. 다음 주부터 8주차부터는 챕터 5 표본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